네, 안녕하세요. 한남대학교 스마트융합대학 컴퓨터공학과 안기영이라고 합니다. 잠깐, 너무 어두워서 조명을 좀 조정하겠습니다. 자, 좀 낫네요. 이어지는 2강에서는 구글 콜앱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파이썬 코딩 환경 1강에서는 통합 개발 환경인 파이참, 젯브레인스 파이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2강 구글 콜앱이라는 노트북 기반의 파이썬 코딩 환경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강좌는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대학혁신 지원 사업 3유형의 지원으로 제공됩니다. 먼저 아웃라인, 이번 2강의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노트북이라는 인터페이스가 어떤 코딩 환경인지, 우리가 지금 다루려는 소개하려는 구글 콜앱도 크게 보면 노트북이라는 형식의 인터페이스 혹은 코딩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노트북 코딩 환경이 어떤 것인지, 노트북 인터페이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개념을 알아보고, 주피터라는 어떤 프로젝트의 등장 배경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피터 노트북의 실행 구조를 알아볼 겁니다. 이것을 왜 알아보느냐 하면, 주피터라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구글이라는 큰 회사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주피터 노트북을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가 바로 구글 콜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글 콜앱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주피터 노트북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본 주제인 구글 콜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보다 직접 한번 시연 중심으로 이게 어떤 거구나 하고 한번 직접 그 인터넷에 접속하는 화면을 볼 거고요. 그 다음 한번 간단한 시연 후에는 이 콜앱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할 만한 비슷한 제품 서비스들을 찾아볼 수 있는 구글 콜앱과 유사한 그런 비슷한 제품 서비스들을 여러분들이 또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 링크를 하나 마지막으로 소개를 하고 두 번째 2강은 마치도록 합니다. 자, 이 그림은 뭘까요? 이 그림은 노트북 공책이죠. 노트북은 공책입니다. 그렇죠? 원조 노트북은 이 공책, 이렇게 생긴 공책이에요. 이 공책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수식을 열심히 쓰면서 어떤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수학 노트에다가 수학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셨죠? 수식을 이렇게 쭉 쓰다가 또 자연 언어,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이렇게 설명을 쓰죠. 이런 식으로. 이거는 뭐 선생님이 채점하면서 쓴 것 같기도 한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어쩌고 이거는 수식이 아니라 영어 문장이 쓰여 있죠. 우리나라 사람이 썼다면은 알파벳으로 영어 문장을 쓰는 게 아니라 한글로 한국어 문장을 이렇게 여기다 썼겠죠. 그리고 중간중간 어떤 이 문장이나 자연 언어가 나오다가 수식이 나오고, 그러다가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이 중간에 나오다가 다시 또 수식이 나오고, 다시 또 그림이 옆에 나오고, 또 자연 언어로 이렇게 설명을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 이렇게 하다가 다시 또 그림이 나오고, 수식이 나오고, 문장이 나오고, 수식이 나오고, 이런 형태로 수식과 문장과 그림이나 도표 이런 것들을 적재적소에 부분 섞어서 작성하는 것이 바로 노트북, 수학을 풀이하는 공책이죠. 사실 우리 인류는 이런 형식의 노트북을 적어도 1000년 이상 썼죠. 고대 그리스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수학을 했을 텐데, 최소한 몇백 년 이상, 적게 잡아도 1000년은 이런 걸 우리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학과 과학이 이렇게 발전을 한 것을 보면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수식을 작성하고 그 수식을 풀어내는 게 굉장히 유용하고 효과적인 방식이었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수식하고 프로그램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사실은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수식이죠. 여러분들 컴퓨터가 하는 일이 결국 뭐죠? 컴퓨터가 하는 일은 결국은 숫자를 계산하는 겁니다. 안에서 0101 이진수로 된 숫자를 열심히 계산하고 있어요. 그 숫자를 계산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숫자로도 표현하기도 하고 그 숫자를 문자로도 표현하고 또 숫자로 된 여러 가지 점의 형태를 모으면은 그게 어떤 이미지나 영상의 형태가 되기도 하고 또 음성, 동영상이 되기도 하죠. 근데 결국은 숫자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죠? 단지 이 컴퓨터라는 기계가 나옴으로 해서 숫자 계산을 사람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대신 시킬 수 있는 거지. 어떤 숫자를 계산해야 된다는 프로그램은 결국은 이 컴퓨터한테 그것을 시키는 수식입니다. 예전에 이 공책에다 수식을 풀고 컴퓨터에 시키지 않고 공책에만 풀던 때의 차이점은 뭐냐면 노트북에만 풀던 때의 차이점은 뭐냐면 그때는 사람의 머리로 어떤 계산을 해야 될지 수식도 프로그램도 사람이 작성하고 실제 그 프로그램의 실행 이 수식을 풀어내는 것도 사람의 머릿속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이 작성한 수식에 대한 숫자 계산은 상당히 많은 부분 컴퓨터에다가 빠르고 정확하게 시킬 수 있는 것이 차이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면 인류는 몇백 년 이상 컴퓨터 공학이나 뭐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거 이런 용어가 생기기 전부터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고 그거를 뭐 1000년 이상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었던 거죠. 어디에다가 공책에다가 노트북에다가 그것을 오늘날의 컴퓨터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형태로 옮겨 놓은 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프로그래밍 환경으로서의 노트북입니다. 이렇게 생겼죠.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뭐 영어 문장을 이렇게 쓰다가 여기 프로그램 코드, 파이썬 코드를 쓰다가 또 밑에 어떤 도표라던가 그림 이런 그래프가 나오고 이런 형식으로 필요에 따라서 프로그램과 말로 된 설명과 그림 도표가 이렇게 중간중간 섞여서 나오는 이런 형태가 바로 노트북이고요. 이게 보통 검은 화면에다가 하얀 알 수 없는 글씨로 코딩을 하는 그런 것보다 사실은 훨씬 더 오래되고 전통적인 역사적인 방식을 옮겨 놓은 것이 노트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주피터라는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느냐 라는 걸 간단히 한번 요약해서 살펴보면요. 먼저 1980년대 초중반부터 도널드 크누스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컴퓨터 과학자가 이분은 원래 수학과 출신이시고 컴퓨터 공학, 컴퓨터 과학이라는 학문이 생길 때 아주 큰 역할을 하신 그런 분입니다. 당연히 튜링상, 컴퓨터계의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 튜링상도 받으신 분이고요. 그래서 이분이 했던 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노트북과 관련된 한 가지는 뭐냐면 리터렛 프로그래밍을 하는 어떤 방식을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이 개념을 제안한 거죠. 리터렛 프로그래밍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리터렛은 문학적이란 뜻입니다. 근데 뭐 문학 작품을 쓰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학 과학 교과서를 쓰듯이 수학 과학 노트에다가 문제를 풀어가듯이 그런 방식으로 어떤 문서, 우리 자연 언어 문장과 프로그램의 수식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엮어서 쓸 수 있게 만들자.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인류가 그런 방식으로 인류의 지혜를 발전시켜서 수학과학이 발전했으니까 프로그래밍도 이런 방식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을 제시를 했고 그것의 한 사례로서 WEB라는 웹이라는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로 해야 될까요?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 당시는 컴퓨터의 하드웨어가 컴퓨터라는 게 일단 PC가 없었고요. 정말 비싼 컴퓨터가 뭐 대학교에 한 대 뭐 이런 식으로 있었을 거 아니에요. 또 기관에 한 대씩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아이디어는 제시가 됐지만
그때는 뭐 하드웨어도 이제 발전하고 있었고, 뭐 그래픽도 제대로 이제 대중화가 많이 안 됐고, 그러니까 이 리터럴 프로그래밍의 개념도 그냥 글자와 어떤 문서와 프로그램 코드 두 가지 개념으로 기본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제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 시스템들은 이런 것을 도입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그때는 어떤 메모리의 최적의 효율을 통해서 발전되지 못한 하드웨어를 최대한 써야 됐던 어떤 그런 제약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실험해보고 완성도 높게 구현할 어떤 그런 단계에 그게 대중화될 단계는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여기 이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있습니다. 누가 쓰는 소프트웨어겠어요? 당연히 수학자, 과학자들이 쓰는 소프트웨어겠죠. 그래서 사이언티픽 컴퓨팅 분야에서 인터랙티브하게 하자, 뭐 인터랙티브 사이언티픽 컴퓨팅을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매스메티카와 메이플. 매스메티카는 주로 이제 물리학이나 이런 자연과학 쪽에서 많이 썼고, 메이플은 이제 수학과 쪽에서 주로 많이 쓰는 순수 수학이나 조합론 이런 것들에 관련된 이런 뭐 얘기를 하자면 엄청나게 고급 계산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로 뭐 방정식도 풀 수 있고, 뭐 미분 적분도 할 수 있고, 그래프도 이렇게 그릴 수 있고, 그런 수학 과학 전문가들을 위한 고급 계산기와 함께 프로그래밍도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그런 환경도 제공이 되고, 그리고 이때는 아직 웹브라우저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각자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매스메티카 같은 이런나 메이플 같은 것들은 뭐 유닉스의 X 터미널이나 아니면은 매킨토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있는 그런 PC들에 이제 본격적으로 80년대 후반부터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수학, 과학, 뭐 석사, 박사 또는 대학교 현장에서 연구하는, 아니면 연구소, 국가기관 이런 큼지막한 기관에서 쓰는 그런 소프트웨어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비쌌겠죠. 학교에서 우리 학교에 뭐 몇 천만 원, 뭐 어떤 경우에는 뭐 억 단위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규모가 큰 경우에는 그런 큰 금액을 주고 구입을 해서 어떤 기관,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 또는 국가기관에 도입을 해서 쓰는 굉장한 전문가용 소프트웨어의 경우에 이런 개념들이 도입이 되고 더 또 발전하면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로 제공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대학교 때 뭐 자연과학 또 수학과학 이런 데서 하는 사람들이 뭐 썼어요. 그 이후로 또 공대에서 많이 쓴 매트랩 뭐 이런 것도 나오긴 했는데, 하여튼 뭐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뭐 대학원이나 연구소로 가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런 거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이후로 어떤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어떤 운동이 일어나죠. 오픈소스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뭐 오픈소스로 운영체제도 만들고, 리눅스 같은. 그래서 오픈소스로 이런 것들을 이것과 완전히 똑같은 기능을 지금 만들지 못할지라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패키지들을 만들자. 파이썬으로 또 라고 해서 사이파이라는 프로젝트, 사이파이는 사이언티픽 파이썬, 과학 계산, 이런 수학 과학 계산을 하기 위한 그런 라이브러리들을 만들고, 그 라이브러리들을 엮어서 같이 이런 매스메티카나 메이플처럼 인터랙티브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또 아이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도 같이 2000년대 초반에 나오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상용 프로그램들, 비싼 프로그램들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포함하고 있었지만, 텍스트 기반까지만 딱 처음에 이제 시도할 때는 오픈소스로 여기까지만 했고요. 하지만 곧이어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이제 힘들게 만들 필요 없이 이제 웹의 시대가 되었으니까, 그렇죠? 이제 2000년대가 되면은 본격적으로 웹 브라우저를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그런 웹의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웹 브라우저를 기반으로 웹 서버를 돌려가지고 이 사이파이와 아이파이썬을 이렇게 인터넷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제공하는 이 세이지 매스라는 웹 기반 노트북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별도로 만들고, 요거 별도로 만들고, 요거 별도로 만들고, 요거 별도로 만들고 했는데 써보니까 좋아요. 그렇다면은 이걸 하나로 통합을 시키자라고 해서 아이파이썬 노트북이라는 이름으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웹브라우저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서버로
동작할 수 있는 그 기능을 IPython이라는 이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합쳐서 넣게 되고, 그런데 이렇게 합치고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파이썬 말고도 다른 어떤 언어들도 이 수학, 과학, 통계 처리, 빅데이터, 소위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하죠. 그런 데서 많이 쓰이는 것 같더라.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많이 쓰는 언어들, 뭐 대표적으로 뭐 있죠? R이라는 언어도 많이 쓰죠. 그리고 또 MIT에서 만든 줄리아라는 언어도 있어요. 그래서 뭐 한 세 가지 언어 정도를 우선 지원해 볼까? 줄리아, 파이썬, R. 그래서 이름을 주피터라고 부른 프로젝트가 2014년에 나오게 되고, 이거는 뭐냐면 파이썬만을 위해서 만들었던 노트북을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기 위해서 파이썬과 관련된 거는 따로 여기다 분류해내고, 노트북을 처리하는 어떤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라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 하더라도 공통적으로 관리해야 될 그 공통적인 로직을 이제 뽑아서 노트북을 처리하는 그 부분은 이제 주피터라고 해서 그런 개념으로 주피터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살펴본 요 전 슬라이드에서 살펴본 이런 주피터 노트북 환경을 이제 우리가 요즘에 사용할 수 있게 발전을 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학, 과학 연구를 하는 어떤 전문가나 대학원생 이런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그냥 가볍게 간단히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에서부터 간단한 통계 처리나 데이터 처리를 하는 사람들까지 오픈소스로 이런 노트북 환경 또는 과거에 그 전에 리터랩 프로그래밍이라는 이름으로 문서와 이 프로그램을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엮어서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이제 만들게 된 것이고, 이것의 기원은 뭐다? 이것의 오리지널은 인류가 아주 오래도록 사용해 본 검증된 인터페이스, 바로 천년을 이상 사용했다고도 볼 수 있는 노트북이라는 것을 디지털화 한 것뿐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통합개발 환경보다 훨씬 더 근본 있는 그런 프로그래밍 환경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용도가 다르죠. 이거는 우리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한 목표가 1차적이고, 노트북이라는 거, 사람들끼리의 어떤 지식을 발전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한 거고, 통합개발 환경은 디지털 제조업으로서의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루하고 복잡한 과정을 간단하게 한 곳에서 모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이건 조금 그런 목적이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주피터 노트북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실행되는 거냐, 내 컴퓨터 안에서 또는 내가 웹브라우저를 켜서 저런 거를 만약에 사용해 보겠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실행되는 거냐, 그 내부를 좀 알아둘 필요가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당장 하는 데는 필요가 없더라도. 그래서 웹브라우저를 켜면요, 이 웹브라우저가 어디랑 통신을 해야 되겠죠. 웹브라우저는 어떤 웹서버라는 데서 정보를 받아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웹브라우저한테 통신을 해요. 누구랑 통신을 하느냐? 그 통신을 받아주는 것이 바로 주피터 서버입니다. 이 녀석이 이제 노트북 파일을 관리하는 웹서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웹브라우저에 사람이 문서를 입력하거나 코드를 입력하거나 어떤 도표를 이렇게 입력해서 그리거나 하면 이 노트북 파일에 저장이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주피터 서버가 통신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그런데 이 노트북 파일 안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파이썬 프로그램 코드는 결국 누가 실행시켜야 되죠? 파이썬 인터프리터라는 파이썬을 실행해주는 프로그램이 실행을 시켜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서버와 별도로 있는 이 파이썬 인터프리터라는 또 별도의 프로그램과 이 서버를 중개해주는 이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주피터 서버에서 잘 일을 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플러그인 프로그램인 IPython 커널이라는 것이 여기에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피터 노트북 를 우리가 웹브라우저에서 사용을 하려면, 최종 사용자는 웹브라우저만 보고 있지만 이게 다 잘 돌아가게 만들려면 주피터 서버, 웹서버에 해당하는 서버, 그리고 커널, 그리고 이 커널이 이를 최종적으로 코드를 실행하라고 시킬 인터프리터,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특히 컴퓨터나 소프트웨어 관련 전공자가 아닌 입장에서는
이런 노트북이라는 환경을 사용하려고 내가 프로그램을 1개, 2개, 3개씩 이렇게 막 설치를 하고, 또 서버라는 건 또 우리가 보통 일반 사용자들이 쓰는 프로그램 또 형태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니까 귀찮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글이라는 큰 회사, 이런 회사들이 우리가 클라우드 있어. 그러니까 너네들 컴퓨터에다 이거 설치하고 관리하려고 머리 아프게 신경 쓰지 말고, 예, 구글이 운영하는 클라우드에다가 얘네들을 알아서 설치하고 관리를 해줄게. 그러면 사용자들은 어떻게 하면 되죠? 구글 계정만 있으면 웹브라우저를 켜고 core.google 여기에 접속을 해서 로그인하기만 하면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죠. 새 탭에서 열어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면 이제 구글 콜앱이 뭐 열심히 좋습니다 하고 뭐 오픈 콜앱 이걸 누르면 아니 뉴 노트북 하면은 열립니다. 그래서 콜앱 하면은 이제 노트북 환경이 이렇게 열리고요. 저는 새 노트 할 필요 없이 그냥 샘플 노트북을 그냥 살펴볼게요. 샘플 노트북을 살펴보면 이렇게 글씨 한글로 된 이제 자연어 문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짧은 프로그램들을 이제 실행을 시키면 실제로 이 파이썬 코드가 이런 수식들이 실행이 돼요. 처음에 실행시킬 때는 이제 인터넷에 연결을 하고 그런 과정 때문에 약간 오래 걸리는데 그 다음부터는 꽤 빨리빨리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뭐 내용을 고쳐보고 싶다. 24 곱하기 60이 아니라 나는 뭐 공을 더 붙이고 싶다 그러면 뭐 계산 결과가 금방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계산, 수식 계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제가 이건 실행시켜 보지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어떤 데이터들을 읽어서 이제 그래프 같은 것들을 생성해낼 수도 있고 이런 데이터 시각화도 할 수 있고 뭐 기타 머신러닝 뭐 이런 인공지능 이런 기능들 등등을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차트도 그리고 하여튼 스프레드시트랑도 연동하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구글 콜앱에서 제공이 되고 이거는 인터넷에 연결해 가지고 로그인 하기만 하면 쓸 수 있다는 거죠. 구글 계정으로. 왜냐? 아까 그림에 나온 이 왼쪽 부분을, 이 귀찮은 부분을 구글이라는 큰 IT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책임지고 클라우드로 제공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무료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유료로 돈을 더 내면 더 빨리 많은 계산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또 유료 프로그램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냥 처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무료로 그냥 접속해서 쓰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구글 콜앱이라는 게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는 거고 이 노트북이라는 게 대체 왜 통합 개발 환경이라는 좋은 그런 프로그래밍 환경이 있는데 또 노트북이란 건 뭐냐 라고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반대인 분들도 있고 노트북을 처음 본 사람들은 아니 이렇게 자연스러운 인류가 오랫동안 해온 방법이 있는데 왜 저런 통합개발 환경같이 이상한 걸 쓰느냐. 또 사람은 자기가 익숙한 걸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의 이 대조적인 프로그램 환경에 대해서 다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하는 책들도 이 둘 중에 하나의 환경을 최소한 이렇게 기준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책으로 공부할까 살펴봤더니 너무 다른 내용이 나온다라고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환경의 차이일 뿐이다. 이런 거를 한번 이 강좌를 통해서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통합 개발 환경이 아니라 노트북 환경은 어떨 때 선택하는 것이 적합하냐라고 한다면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코딩 능력, 프로그래밍 능력, 또는 개발 능력의 향상이 우선적인 목표가 아니고 우리가 관심 있는 분야, 뭐 그게 수학, 과학이 꼭 아니더라도 사회적인 문제, 뭐 보건 등등 데이터나 수치를 통해서 분석함으로써 우리가 관심 있는 분야의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려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이고 그 목표를 위해서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유용한 도구로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경우에 이 노트북이라는 환경을 선택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뭐 대표적인 경우가 엑셀로 기존에 처리하던 것들을 엑셀 여러분 스프레드시트 써보셨잖아요.
어떤 회사가 뭐 1년치 데이터다, 매일매일 어떤 데이터가 나온다. 그러면 365개, 뭐 몇백 개, 또는 뭐 크게는 1000개, 2000개, 3000개, 그 정도는 엑셀 스프레드시트에다 넣고 이렇게 쭉 훑어보면서 할 수 있는데, 이게 10,000개가 넘어가고 뭐 이러기 시작하면은 엑셀에다 넣는다고 해서 그게 뭐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그때부터는 이제 어떤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의 도움을 같이 이제 연동해서 활용을 해야 되고, 그럴 때는 이런 주피터 노트북 같은 환경이 아주 유용한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소위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하는, 최근에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마케팅을 비롯해서 아니면 수학과학도 마찬가지고 또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노트북 환경이 사실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과 IT 서비스가 중심이 아닌 대부분의 학과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뭐 문이과를 가지지 않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경우는 노트북 환경을 선택하는 것이 적합한 상황일 수가 있고, 그 노트북 환경을 인터넷에 접속해서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기만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구글 콜앱이라는 그런 대표적인 환경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아니고요. 구글 콜앱의 장점과 단점을 요약을 하자면, 장점은 뭐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치할 필요 없이 주피터 서버, 커널, 인터프리터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세트로 설치해야 되는데, 그렇게 설치할 필요 없이 구글이 알아서 설치하고 관리하기 주기 때문에 웹브라우저로 접속하기만 하면 되니까 사용하기 편하고요. 설치하느라 고민할 필요 없으니까. 또 두 번째 장점은, 이게 작업한 노트북 코드랑 뭐 이런 것들도 구글 클라우드, 구글 드라이브라는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니까 어디서든지 이어서 작업을 하기 용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학교나 뭐 이런 공용 컴퓨터실에서 작업을 하다가 또 로그아웃하고 PC방에 가서 구글 계정을 작업하다 로그아웃하고, 또 집에 가서 작업하다 로그아웃하고, 아니면 심지어 컴퓨터가 아닌 태블릿으로도 인터넷에 연결되기만 하고 웹브라우저만 뜨면 또 키보드만 뭐 있으면 작업할 수 있죠. 뭐 그런 점에서의 장점이 있고요. 하지만 단점은 바로 인터넷에 연결을 꼭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 단점이 되죠.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한 곳에서 작업을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사정상 어떤 경우에는 인터넷을 이제 많이 쓰지 못하게 뭐 잘 관리가 안 돼서 뭐 그런 상황에서 또 실습을 해야 되는 또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인터넷이 접속을 할 수 있고 안정적이다 하더라도, 아무리 인터넷이라는 게 빠르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을 통해 모든 것을 이제 해야 되니까 반응 속도가 느리죠. 자기 컴퓨터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반응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면 1 더하기 1 같이 간단한 것을 내 컴퓨터 안에서 하면 정말 빠르게 뭐 될 텐데, 이거를 인터넷을 통해서 구글 클라우드에 보냈다가 일하는 걸 다시 응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방식이니까 그런 반응 속도가 좀 느리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유사한 비슷한 제품과 서비스들이 많아요. 구글만이 주피터 노트북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래밍 환경을 서비스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뭐 10가지, 이제 20가지도 넘죠. 이 목록이 쭉 있는데, 이거 말고도 더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분은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뭐 특징, 기능 차이점 이런 것들 비교해 놨으니까, 뭐 여기는 주피터 기반이 아닌 노트북들도 좀씩 있어요. 근데 상당수가 주피터 노트북 기반이고, 이런 것들 중에 뭐 자기가 꼭 구글 게 아니더라도 뭐 어떤 기능이 난 좋은 것 같아 한번 써볼까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런 주피터 노트북 기반으로 제공돼서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것의 대표적인 어떤 제품 서비스인 구글 콜앱을 소개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3장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